아직은 힘들지만 조금 더 어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지금 장세인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를 통해 글로벌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유동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또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글로벌 펀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특히 이 버냉키의 달래기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펀드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의 특징은 유동성 자금, 지금 돈의 자금의 이동 경로를 좀 더 파악해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부터 알아볼까요? 펀드 플로우의 흐름의 변화, 이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보시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동향은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여실하게 발견이 되고 있죠. 자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된 자금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와 인터내셔널 펀드, 즉 선진국에 투자하는 자금인데요. 2013년 들어서는 지금 뚜렷하게 지금 선진국 쪽에서는 자금이 늘고 있지만 신흥국 쪽에서는 줄어들거나 정체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자금 동향이 선진국으로 향해 있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 집중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네. 채권 펀드 쪽에서의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힐드 펀드 같은 위험 채권에서만 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 채권에 대해서 또 일부 물량을 줄이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채권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높은 하이힐드 펀드 쪽에서 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버냉키는 두 번의 비슷한 발언으로 원래 이루고자 했던 목표 아무래도 이제 덩달아서 올랐던 위험 자산에 대한 즉 미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미국 경제 회복을 막을 수 있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위험 자산에 대한 일시적인 경고를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 자금 동향에서도 이쪽에서 돈이 가장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서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난주를 근간으로 해서 급속도로 돈이 빠졌던 것이 소폭이나마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일단 발견이 되고 있고요. 국내 쪽에서는 기관 중심으로 해서 3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로 놓고 보자면, 전 세계 자금으로 놓고 보자면 선진국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채권 쪽에서는 위험 채권 쪽에서 돈이 빠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약간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도 공격적인 매도는 이제 서서히 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자금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있고 지금 기관 쪽에서의 매수는 좀 잡히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어디까지 강력해질 것인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줄어들 좀 기미가 좀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펀드 동향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 환율의 정책이 이 펀드의 동향에서 시장의 변동성의 키에서 참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환율과 관련한 지금 펀드의 동향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움직임 자체가 전 세계 펀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펀드 흐름의 키는 결국 달러가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시아 통화 지수가 최근에 급속도로 꺾이면서 결국은 아시아 시장 채권과 주식 시장에서 모두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선진국 펀드 쪽은 달러가 재차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선진국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으로 놓고 보자면 결국 달러가 현재 유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달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달러는 어쨌든 지금 강세 분위기가 쉽사리 돌려지지 않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 그리고 엔화 약세와 유로화의 상대적인 강세 요인이 적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달러의 강세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과 일본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달러 강세 속에서도 불구하고 상품에 관련된 이 펀드들은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품 펀드는 최근에도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중에서 최근에 금값이 급격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품 펀드의 총합은 계속 마이너스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에너지 펀드 쪽에서는 최근에 자금이 또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즉 달러 강세에 의해서 과거에는 유가도 빠지고 에너지 관련주도 빠지고 상품 관련주, 상품 관련 펀드들, 상품 가격들도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동일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펀드 쪽에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 오히려 상품 펀드 쪽에서는 계속 돈이 빠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셰일 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낳고 있는 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유가 강세에 투자하고 있는 비상업적 포지션, 즉 투기적 포지션이 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어서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되는 한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급격한 매수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이런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산업 쪽으로는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줄어들지만 또 매수를 쉽게 전환하기에도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에도 에너지 펀드와 상품 펀드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자금 이동의 경로를 봤는데요. 시사점 어떻게 찾아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선진국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 근거에는 달러 강세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한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마켓이 크게 오를 만한 개연성은 그만큼 적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의 변동성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실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한 경계가 필요하고 오늘처럼 전체적인 금융시장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 시장 속에서도 이태리 증시는 오르지 못했고요. 이태리와 스페인 채권금리는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결국 전략상 차별화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쪽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정말 좋아지는 산업들, 미국의 일부 소비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소비를 통한 이 소비 관련주들, 또 통신 장비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 그다음에 셰일가스와 관련된 이런 일부 업종에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주가의 바닥이 좀 지난 것으로 보이는 정유나 철강, 조선 같은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관심이요. 예, 장기적인 관심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가장 견조한 IT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들의 실적이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실적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들 종목군들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IT와 자동차 핵심은 핵심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과 함께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자금을 조금 집중시키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목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자금 이동 경로에 따른 시사점과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